자, 여기까지가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에요. 자,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법치주의가 있죠. 법치주의는 양대 산맥이 있어요. 첫 번째는 법적 안정성, 기초법 개념에서 많이 하죠. 그리고 법적 정의. 법적 정의와 관련해서 개인적 정의를 사익이라고 했고 사회적 정의를 공익이라고 했죠. 개인적 정의, 사회적 정의. 그리고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제도가 권력 분립이죠. 권력을 나눠놓고 서로 견제와 균형을 시키는 이유는 뭐다? 헌법상 자의금지 원칙 때문에 그렇죠. 자의금지 원칙. 즉 권력이 자의적으로 행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권력을 서로 나눠놓고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법치주의를 실현하도록 하는 거죠. 법치주의의 궁극적 이념은 기본권 실현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볼까요? 공익과 사익을 이익 형량하는 거, 이게 비례 원칙이죠. 그리고 사익과 관련해서 타인과 비교했을 때 합리적 이유 없는 자의적 차별을 하면 안 된다. 이게 평등 원칙이죠. 그런데 타인과의 비교 대상을 보니까 타인에 대해서 이루어진 행정처분이 되풀이 시행돼서 하나의 행정 관행을 이루고 있다. 행정 관행이면 평등 원칙의 파생 원칙으로서 자기 구속 원칙이 나오죠. 법적 안정성에 근거하고 있는 제도가 신뢰보호 원칙이었죠. 자의금지 원칙으로부터 나오는 헌법상 1번 원칙이 바로 부당결부 금지 원칙이었습니다. 자, 여기 비, 평, 자, 신, 부. 이게 시험에서 많이 쓰는 일반 원칙 비평자신부입니다. 물론 신뢰보호 신의성실 원칙도 있죠. 신의칙도 있고 비례 원칙의 파생 원칙으로서 나중에 배우는 이익형량 원칙도 있습니다. 이익형량의 원칙. 자, 그리고 신뢰보호 원칙으로부터 소극적 원동인 실권의 법리도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비평자신부. 이런 행정법의 일반 원칙은 지금 보니까 법적 안정성과 법적 정의, 즉 법치주의로부터 나오고 있죠. 법치주의를 구현하고 있는 게 헌법입니다. 그래서 행정법의 일반 원칙은 헌법상 일반 원칙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즉 헌법이 구현하고 있는 법치주의 원칙으로부터 이러한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 도출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행정법의 일반 원칙은 그래서 헌법상 일반 원칙이 되는 거고 그래서 헌법적 효력을 갖는 겁니다. 헌법적 효력을 갖기 때문에 헌법의 하위 규범인 법률을 위법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위헌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비평자신부 알아둬야겠죠. 자, 이런 게 논리다. 다음,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기준입니다. 자, 잘 보세요. 지금 우리는 어디까지 왔는지 봅니다. 첫 번째, 행정의 목적은 공의 실현에 있다. 이런 행정을 규율하는 것이 행정법이다. 그래서 행정법에서는 공익의 우월성이 인정된다. 이런 공익의 우월성 때문에 나중에 보면 사정판결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는 거죠. 행정법도 법이니까 법치주의가 적용되고 행정법 영역에 적용되는 법치주의가 법치행정의 원칙이다. 법치행정의 원칙은 법률의 법규창결력, 법률유보, 법률우위를 배웠어요. 행정은 법에 합치돼야 되는데 그 법이 어떻게 존재하느냐? 사법부인 법원이 아니라 법의 원류를 의미합니다.
행정법의 법원은 성문법원, 성문화되어 있는 성문법원과 불문법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행정법의 법원이 적용되는 법률관계가 공법관계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가 됐던 것이 통칭의 인정 여부였어요.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으로 통칭의 인정 여부가 문제됐고, 논의 실익은 사법심사 가능성이었죠. 법칙행정의 원칙 중 법률의 법계 창조로 법률 유보, 법률 우위, 여기서 쟁점이 있었어요. 학설 판례 다툼이 있는 게 뭐였죠? 법률 유보 원칙의 적용법입니다. 일정한 행정작용에 유보, 법적 근거가 필요하냐? 판례는 뭐라고 했죠? TV 수신료 사건에서 중요사항 유보서를 취했습니다. 중요, 누구한테 중요해요? 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중요하고 기본적이고 본질적 사항은 입법자가 스스로 정해야 된다는 의회 유보 원칙을 포함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즉, 법적 근거가 필요한지, 이게 논의의 실익이라고 했어요. 성문법원에는, 행정법의 법원에는 성문법원과 불문법원이 있고, 불문법원 중에서는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 있었습니다. 일반 원칙 방금 앞에서 했죠. 비평자신부가 있었고, 특히 학설 다툼이 있었던 것이 자기구속 원칙이 있었어요. 행정의 자기구속 원칙에서 쟁점 이름은 뭐였습니까? 재량준칙이 있는 경우, 선례가 필요한지, 선례 필요성, 쟁점 이름을 암기해야 돼요. 재량준칙이 있는 경우 행정 선례가 필요한지, 판례는 되풀이 시행돼서 행정 관행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신뢰보호 원칙에서는 쟁점 이름 뭐 있었죠? 신뢰보호 원칙과 행정의 법률 적합성, 세자로 줄이면 합법성이죠. 합법성 원칙의 충돌. 무엇을 더 우선시할 거냐? 결론은요. 동위설, 위치가 동일하다. 이 경향설이었죠. 이게 지금까지 배웠던 쟁점입니다. 사례에 나오는 쟁점. 우리가 나중에 단문에 써야 될 내용은 맥락을 안 다음에 나중에 단문 강의에서 하시면 됩니다. 자, 통치행위는요. 소송 요건에서는 대상적 격에서 문제가 된다고 했죠.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논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법률유보 원칙은 법률유보 원칙 위반은 법치행정 원칙 위반으로 위법이죠. 위법적 법은 어디서 판단한다? 얘는 소송 요건이 아니라 본안 판단입니다. 얘는 소송 요건 중 대상적 격, 얘는 본안 판단에서 처분의 위법적 법을 판단할 때 법률유보 원칙이 문제가 된다. 얘는요. 일반 원칙 위반을 하면은 행정법의 법원이 일반 원칙을 위반하면 법치행정의 원칙 중 법률 우위 원칙 위반이죠. 얘도 마찬가지로 본안 판단에서 소송물인 행정소송에서의 소송물은 처분의 위법성이죠. 여러분이 형소법도 한 번 시간을 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형사소송에서 배웠을 거예요. 소송물이란 원고의 소송상 주장 또는 원고의 소송상 청구입니다. 원고가 청구하는 것은 처분의 위법성이에요. 처분의 위법적 법을 판단하는 것, 소송물을 판단하는 게 본안 판단이죠. 본안 판단에서 일반 원칙을 위반하면 처분은 위법해집니다. 사례 문제는 항상 일반 원칙 위반까지 무조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뭘 배우려고 하고 있느냐?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기준을 배웁니다.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기준은 잘 보세요. 공법관계라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고, 사법관계라면 민사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즉 소송 형태에서 실제 사례 문제에서 물어봐요. 소송 형태가 뭐냐고. 소송 형태를 설명하시오. 그러면 공법관계라면 행정소송, 사법관계라면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죠. 행정소송이라면 관할권이 행정법원의 관할이 되는 거고, 민사소송의 대상이라면 민사법원의 관할이 됩니다. 그렇다면 얘는 소송 요건 중 뭐와 관련해서? 재판 관할과 관련해서 논의 실익이 있다. 이게 논리와 맥락이 됩니다. 만약에 행정사건인데
그래서 행정소송의 대상이고 행정법원의 관할인데 만약에 민사법원에 제기했어. 그러면 넘겨줘야겠죠. 결국 재판에 이송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이게 논리와 맥락이다. 이게 지금까지 배운 전체예요. 이렇게 꿰뚫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얘는 소송요건에서 대상적격, 얘는 본안 판단에서 소송물인 처분의 위법성 판단, 얘도 위법성 판단, 얘는 소송 형태, 소송 요건에서는 재판 관할, 나중에 재판 관할 위반일 때 이송이 문제된다. 이게 전체를 꿰뚫는 맥락입니다. 자, 들어와 볼까요? 공법관계, 사법관계의 구별. 방금 전에 했어요. 위치는 지금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행정의 목적은 공익, 행정을 규율하는 행정법, 법이니까 법치주의, 행정법 영역에서 법치주의가 법치행정, 행정은 법에 합치되는데 이때 그 법이 어떤 형태로 존재하느냐 이걸 법원이라고 불러요. 행정법의 법원, 당연히 성문법원, 불문법원이 있고 이런 행정법의 법원이 적용되는 게 바로 공법관계. 이런 공법관계는 사법관계가 어떻게 구별되느냐? 논의 실익은 어디 있다? 실익이 중요한 거죠. 일단 사법관계, 공법관계라면 공법이 적용되고 사법관계라면 사법이 적용되는 거고 그리고 적용되는 법원칙이 사법관계면 사적자치 원칙이 적용되고 공법관계면 공법적 원리가 적용돼요. 공법적 원리가 뭐죠? 공법은 뭐의 우월성이 인정된다? 공익의 우월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공익적 판단이 우선하는 거죠. 그리고 절차법상 쟁송수단을 결정하는 데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 소송 형태. 소송 형태를 소송은 다투는 거죠. 이것을 쟁송수단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쟁송은 권리구제를 위한 거죠. 권리구제 수단 이렇게도 시험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소송 형태를 설명하시오. 쟁송수단을 설명하시오. 권리구제 수단 또는 권리구제 방법을 설명하시오. 다 똑같은 말이에요. 공법관계라면 행정소송. 그리고 행정소송의 대상은 여러분 이거는 알아야 돼요. 기초법 개념에서 이 정도는 알고 들어와야 돼. 이거 암기하세요. 기초법 개념 안 들은 분들은 지금 암기해야 돼요. 행정소송은요. 종류가 첫 번째 항고소송. 기초법 개념 꼭 듣고 오세요. 공법상 당사자 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 이 둘은 우리 시험에 나오기 힘들어요. 왜냐면 지방자치법인데 경감 승진에서는 지방자치법은 안 나오기 때문에 논란이 없습니다. 이 둘은 시험에 나올 수 있단 말이죠. 항고소송은 그 대상이 소송의 대상이 얘는 처분이에요. 처분. 베어발퉁스 악트 행정행위라고도 부르죠. 당사자 소송의 대상은 공법상 법률관계입니다. 법률관계는 뭐와 뭐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어요? 첫 시간에? 권리의무 관계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죠. 공법상 권리를 줄이면 공권이죠. 반대는 의무는 공의무가 됩니다. 결국 공법상 법률관계로서 원고는 공권을 주장하는데 결국 공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당사자 소송이 됩니다. 따라서 소송 형태를 물어보면 먼저 공법관계인지 또는 사법관계인지 먼저 판단하고 공법관계라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죠. 그 중에서도 항고소송의 대상이냐 또는 공법상 당사자 소송의 대상이냐 구별 기준은 뭐예요? 처분성 여부겠죠. 처분으로서의 성질이 있느냐 처분성 여부 즉 행정작용이 처분인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이건 뒤에서 배우겠죠. 그러면 항고소송 중에서도 취소소송의 대상이냐 또는 무효확인소송의 대상이냐 여기서 쟁점이 되는 건 뭐예요? 위법성 정도가 되겠죠. 위법성 정도는 나중에 뒤에서 배우겠지만 무효사유, 취소사유 구별 기준을 나중에 뒤에서 배웁니다. 이런 논리적 정참이 있어야 사례 문제든 아니면 단문이든 다 풀어내는 겁니다. 물론 기계적으로 80문 만에 써야 되기 때문에 기계적인 학습은 필요하지만 그렇지만 논리는 좀 알고 있어야 돼요. 논리를 알아야 암기도 잘 되죠. 자,
따라서 공법관계라면 행정소송인데 그 중에서도 소송의 대상이 처분이면 항고소송, 공법상 법률관계라면 당사자 소송, 특히 공법상 법률관계는 권리 의무로 이루어졌는데 공법상 권리를 공권이라고 부르죠. 공권의 존부를 다투면 당사자 소송이에요. 따라서 만약에 우리 경찰관 직무집행법 11조 2 보면은 경찰 작용으로 인해서 손실이 발생하면 손실보상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거든요. 만약에 손실, 보상, 청구를 위해서 소제기를 했다고 봅시다. 손실보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러면 소송물은 뭐가 돼요? 손실, 보상, 청구권이 소송물이 됩니다. 원고의 주장이니까. 따라서 손실보상 청구권의 존부 있는지 없는지가 논란이 되는데 얘가 만약에 공권이다. 그러면 공법상 당사자 소송으로 가는 거예요. 사건이면 민사소송으로 가는 거예요. 따라서 얘가 공권이면 행정소송 중 당사자 소송으로 갑니다. 여기서 논의 실익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공법관계와 사법관계를 구별하는 기준은 뭐냐? 1차적으로는 관련 법규, 이걸 보통 우리가 물리적 해석이라고 하죠. 물리적 해석으로 불분명할 때는 그 다음에가 유기적 해석이죠. 유기적 해석을 통해서 관련 규정을 유기적으로 해석해서 공법관계인지 사법관계인지 판단합니다. 이거는 형법도 마찬가지죠. 물리적 해석, 두 번째 유기적 해석, 그래도 안 될 때 보충적 해석으로 가죠. 똑같아. 첫 번째 1차적으로는 물리적 해석으로 관련 법규로 판단하고 불분명하면 유기적 해석을 위해서 당의 법률관계의 성질을 고려합니다. 자, 성질을 고려하는데 볼까요? 종속설. 양 당사자가 국민과 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종속설은 지배복종 관계로 성립되어 있다면 지배복종 관계면 공법관계, 아니면 사법관계로 보자, 이런 견해입니다. 일리는 있어요. 왜냐하면 국가하고 국민은요 대등한 위치가 아닌 경우가 많죠. 따라서 종속성도 일방적 타당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지배복종 관계면 공법관계, 지배복종 관계가 아니면 사법관계를 보자는 건데, 그런데 보세요. 지배복종, 국민이 권력에 복종하고 있는 종속관계면 공법관계, 아니면 사법관계로 보자는 견해인데, 그런데 사법관계에서도 친상법에 의하면, 친족상속법에 의하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일정한 부권행사 또는 부모의 그런 일정한 우위에 있는 법적 지위가 인정되기 때문에 사법관계에서도 지배종속관계가 어느 정도 인정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배우겠지만 공법관계에서도 공법상 계약은 양자가 국가와 국민이 대등한 관계로 만나기도 합니다. 즉 공법관계 중에서도 공법상 계약은 지배종속관계가 아니에요. 사법관계 속에서도 부모와 자식은 대등한 관계는 아닙니다. 이렇게 종속설은 일면적 타당성은 있지만 예외가 너무 있다는 거예요. 다음, 이익설. 이익설은요, 공익을 목적으로 하면 그 이익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면 공법관계, 사익을 목적으로 하면 사법관계. 이것도 일면적 타당성은 있어요. 다만 공법관계에도 국민 개개인의 사적 이익을 보호하는 취지도 있다. 이걸 나중에 많이 배울 거거든요, 우리가. 따라서 이익설도 일면적 타당성만 있습니다. 귀속설은 시인주체설이라고 하는데 얘는요, 귀속설이 좀 이해하기 힘들 수 있는데 법적 효과의 귀속이 적어도 일방의 공권력 담당자에게, 공권력을 행사한 그 담당자에게 공법적 효과가 기속된다면 공법관계로 보겠다는 겁니다. 공권력의 담당자에게 법적 효과가 기속되면 공법관계, 그렇지 않다면 사법관계로 보는 견해예요. 판례나 행정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혜사에 행하는 것은 공법관계다. 그리고 일부 공법적 교육을 받고 있더라도 사경제 주체로서의 행위는 사법관계로 보고 있어요. 만약에 경찰 조중에서 복사용지 산다, 뭐 이건 공법관계 아니겠죠. 그게 바로 이거예요. 사경제 주체로서의 행위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사인들의 경제적 활동을 하는 지위와 다를 게 없을 때 그런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비품을 사 또는 무슨 뭐 건물을 쳐 도급계약 이런 것들은 공법관계 아니라 사법관계로 보는 거죠. 각 학설은 일면적 타당성만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 이게 복수기준설입니다. 실익을 꼭 적어줘야 돼요. 실익. 소송 형태. 즉 행정소송이냐 민사소송이냐. 소송 형태. 두 번째는 적용되는 법원리. 공법관계면 공법상 원리가 적용돼요. 공익을 중점에 두고 판단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만약에 사법관계로 보면 사적 자치의 원칙이 적용되죠. 사적 자치는 민법의 대원칙이죠. 계약 체결의 자유, 계약 상대방 선택의 자유 뭐 이런 것들. 소송 형태와 적용되는 법원리에 있다. 종속설과 기속설을 결합하고 보충적으로 이익설을 고려한다. 뭐 이건 답안지에 써주면 되겠습니다. 사실은요. 단문 같은 경우는 단문은 거의 키워드 싸움이죠. 그냥 내용을 많이 보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공법관계, 사법관계의 구별은 공법관계로 공법이 적용된 경우죠. 따라서 공법인지 사법인지 구별하고 똑같고 또는 공권인지 사건인지 또는 공법상 책임인지 또는 사법상 책임인지 이 네 가지가 똑같은 논입니다. 말만 달라졌어요. 한번 볼까요? 국가배상법이 공법이냐 사법이냐. 재판실무는 지금 사법으로 보는 거죠. 즉 민법의 특별법으로 보니까 사법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국가배상법에 따른 법률관계가 공법관계냐 사법관계냐. 판례는 사법관계로 보고 학자들은 공법관계로 보려고 하는 거죠. 다음 국가배상 청구권이 공권이냐 사건이냐. 판례는 사건으로 보니까 민사소송으로 처리한 거죠. 그러면 국가배상법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국가배상 책임이 공법상 책임이냐 사법상 책임이냐. 똑같은 논의죠. 지금 똑같다. 그러면 학설은 종이귀, 팔랑팔랑거리는 종이귀예요. 종속설, 이익설, 귀속설 이것저것 다 따져보자. 복수기준설, 종이귀. 근데 단문에는 나올 수 있는데 사례에는 쓸 일이 별로 없는 게 뭐냐면 국가배상 청권이 공권인지 부당이득 반환 청권이 공권인지 행정재산의 목적의 사용허가 공법관계인지 특수한 논의가 훨씬 더 많아요. 사례에서는. 그 정도만 알아두면 되겠다. 자, 구체적 검토에서는 공법관계로 본 판례, 사법관계로 본 판례, 시험은 사례는 예로 주로 나오겠죠. 우리 강론에서는 경찰 행정법 위에는 안 나오지만 사실 공무원법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경찰 조직도 공무원의 조직법의 규율을 받기 때문에 이건 좀 알아둬야 됩니다. 그리고 경감 승진 대비로 교수님들의 책에 보면은 공무원법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적어도 강론에서는 경찰 행정법을 위주로 삼되 우리 경찰 조직에도 의미가 있는 행정조직법하고 공무원법은 어느 정도 개념은 좀 알고 있는 게 좋겠다. 자, 여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 그 정도 보시고요.